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까지 E7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래 실제로 이제 비자를 변경을 할 때, 어, 좀, E74에서 회사가, 이제 폐업 뭐 같은 거가 됐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로, 좀, 음,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사 폐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D10-1 비자,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할 때, 3개월 정도 받았어요. 3개월을 받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을 하죠. 총 6개월 기간 동안에 회사를 찾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최근에 법무부 정책본부를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이고, 1345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정책본부에 답변을 이제 요청을 했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E74로 있다가 D10으로 변경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뭐 F2R이라든지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D10-1 비자 변경하고 처음에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연장,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E74 비자도 정말 이게 쉽지는 않지만 문제가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2년이란 기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6개월이잖아요. 근데 2년까지도 맥스로 E74 비자 근로자가 D10-1 비자 변경한 다음에 2년까지도 D10-1 비자로 있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음. 자, 원래 E74 비자에서 D10-1 비자를 변경을 할 때는 맥스 6개월밖에는 있을 수가 없고, 그 6개월 이내에 회사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F2R로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E74 비자에서 D10-1 비자가 원래는 6개월인데 2년까지 최대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 결론을 좀 내려주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E7 2, 또 E7 3, 또 오늘 말한 E7 4 비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이고요. OBS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시간 필기와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마이크도 끊김이 없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답변을 주신 우리 팔로우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좀 드리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D10-1 비자, 구직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점수제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점수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점수가 면제되는 사람은 어떤 비자냐면, 우리 E라는 비자 있잖아요. E1부터 E7까지의 비자가 점수를 면제받아요. 어떤 거냐면, 자, E7, 2, 3, 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 D10-1 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점수가 필요 없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3개월 곱하기 6개월이 아니죠. 네, 3개월씩입니다. 3개월. 앞에 내가 몇 개월, 3개월 곱하기 2 맞네요. 총 6개월만 이제 D10으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 E7, 2, 3, 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D10-1으로 6개월이 맥스다. 그 다음에 회사를 구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점수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 유학생, 유학으로 한국으로 D투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80점 이상이라는 그 점수제가 적용이 돼 있어요. 원래는 요거가 요건이 D10-1, 유학생이 D2에서 그 다음에 D10-1 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기본 점수 20점에 이게 60점이었어요. 60점.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무조건 60점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80점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자, 이런 겁니다. 자, E7, 2, 3, 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D10-1 점수제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3개월 곱하기 2에서 6개월간 한국에 D10-1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수제로 80점이 넘으면, 그래서 6개월씩 총 4번. 그래서 2년까지 맥스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처음에 할 때 6개월 를 받을 때도 80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장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연장할 때도 무조건 80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준비하고자 하고 싶은 E7-4 비자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E7-4 비자 근로자가 중요한 건 기본 항목이 무조건 20점이 돼야 돼요. 기본 학력이, 자, 연령이라든가 최종 학력에서 점수가 무조건 20점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34세는 20점, 이 자체로 벌써 20점의 기본 항목 점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25세부터 29세 같은 경우는 15점, 그 다음에 35세에서 39세는 15점입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전문학사는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대 다 포함이 된 전문학사입니다. 15점을 얻을 수 있어요.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못해도 이거와 이거는 35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국내 전문학사는 이렇고 국내 또는 해외 학사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인정이 되는데 본국에서 만약에 학사를 받았으면 15점이 플러스가 된다. 음, 그래서 기본에 20점은 무조건 맞추고 80점.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80점을 받으면 E7-4, E7-2, E7-3 비자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D10-1 비자를 받더라도 6개월씩 총 4번, 2년 동안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30에서 34는 이미 20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35세, 39세, 25세, 29세도 15점, 15점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천문학사 이상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2년 대학교, 전문 대학교를 사이버 대학에서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80점은 거의 넘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선택 사항인데 취업 경력, 최근 10년 이내의 취업 경력에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자,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거,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냐? 여기서는 E7-4 비자로 숙련 기능 인력, 그다음에 E7-2, 또 그다음에 E7-3, 이 비자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E7-4로 1년 있으면 5점이 플러스가 되고 E9 비자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E7 비자 이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E7-1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5점, 3년에서 4년이면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유학을 했다. 국내 유학을 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국내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범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음. 자, 이거는 원래 국내에 유학 온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유학 온 거.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규정에 자, 이 실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2년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야간 대학교도 포함하면 됩니다. 가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사이버는 유학생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이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학사가 졸업하고 3년 이내가 30점이잖아요. 엄청납니다, 점수가. 그 얘기는 자, 전문학사를 야간에 들어갔다.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졸업 자,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2023년에 받았다 그러면은 2024년 1년 2025년, 2년, 2026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유학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여기 최종 학력은 전문학사로 15점 받는 거는 사이버 대학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건 국내 유학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 고등교육법상의 일반 대학 그런 대학들이 이제 할 수 있고 그 대학교 안에는 대면 1대1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대면 학교까지 가능합니다. 야간 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을 3년 이내에 졸업하면 30점. 그럼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점수가 충분하게 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일반적으로 안 될 겁니다. 예, E74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자, E72 그다음에 E73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당연히 80점이 되면 그다음에 2년을 받고 또 국내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D10으로 60점만 있어도 되는데 이 비자로 갔다가 다시 D1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D10 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자, 80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제가 왜 80점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을 유학을 진짜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점수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유학생 중에서 E72라든가 E73 비자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이제 3개월밖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3개월 곱하기 2, 6개월이 맥스잖아요. 그래서 80점이 되면 실제로 2년까지는 가능하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점수제로 하게 된다면 자, 그리고 한국 능력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많거든요. 20점이 되는 거예요. 20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거 이공계 학사학위 이거는 사이버든 상관없어요. 5점이 플러스가 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됐을 때 이게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 이상으로 범칙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범칙금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고 그다음에 50만 원을 미만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점수가 없다. 예, 그래서 과태료 10만 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형사법은 벌금형이 단 10만 원만 나와도 마이너스 5점이다. 그래서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처분액의 합산 금액을 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처분 금액 여기 범칙금이라든가 벌금형을 합산을 해서 하지만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아요. 과태료가 일반적인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네, 여권, 파스포르트를 리뉴얼 했어요. 리뉴얼 했는데 파스포르트를 너무 늦었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하는데 과태료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마이너스 점수 주기는 너무 힘들어서 자, 범칙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칙금과 형사범 벌금으로만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일로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 허가가 제한되거나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자격이 제한되는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출국됩니다. 출국. 음, 예. 그러니까 국내 뭐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3년 이내에 총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면 바로 출국
통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국 법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점수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점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점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뭐냐면, 자, E1부터 E7 비자 근로자는 있어요. E7-1까지입니다. E7-1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곱하기 2 해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 중에서 이제 E7-2, 그다음에 E7-3, 그다음에 E7-4 비자 근로자는 자, 맥스가 6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7-1 중에서 기계공학자, 제도사, 해외 영업원 중에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디자이너,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E7-1이고 E7-2가 판매 사무원, 주방 장비 조리사, 뭐 고객 상담 사무원, 호텔 접수원,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E7-3, E7-4가 이제 6개월이 맥스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점수제 면제 특례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E7, 2, 3, 4가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이 점수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는 6개월밖에 안 다는데 점수제 적용으로 해서 뭐 80점이 되면 여기요. 기타 구직 점수제 평가 점수가 80,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이면 2년까지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요거는 유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직비자 평수제에서 E7-1 비자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한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수 면제를 받는 거예요. 점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80점 이상이면 2년까지 가능하다. 그 중에서 E7, 2, 3, 4, 그다음에 E7-1 중에서 기계공학자, 제도사, 해외 영어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E7, 2, 3, 4 여기는 이제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E7-4는 여기 다 나와 있죠. E7-4는 여기 있고 E7-3 중에 이제 조선 영조공이들이 있잖아요. 양식 기술자 있고 그다음에 의료 코디네이터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이제 E7-2로 이번에 최근에 추가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추가가 된 게 그 이제 어 어떤 거죠? 잠시만요. 그거 요양보호사도 여기에 포함되겠다. 요양보호사. 아, 여기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맥락을 보면 의료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조선영조공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점수제로 적용한다. 그래서 조선영조공만 되어 있지만 조선영조공 말고 저기 도장, 페인트 칠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기계, 그다음에 조립하는 사람들까지도 E7-3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좀 줄여놨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 E7, 2, 3, 4는 당연히 이제 점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맥스로 6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80점이 되면 맥스로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E7 비자 가지고 있으면 사이버 대학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좀 좋다. 그래야 나중에 F299 되면은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E7-4 비자에서 회사가 폐업해서 그다음에 T10으로 가야 되는 경우 3개월 곱하기 2에서 6개월 이내에 회사 구하기 너무 힘들고 또는 F2R 비자로 가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이라도 들어놓으면 80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본국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저기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는 그대로 인정이 돼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 원래는 E7-4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3개월 곱하기 2밖에 안 됐지만 자, 하지만 점수제를 적용하게 되면 맥스로 최대 2년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냥 내 신청해서 2년 주세요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준비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E7-4 비자에서 D10-1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일반적으로 D10-1 비자가 3개월 곱하기 2, 6개월이 맥스인데 최대 2년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했던 사항들을 제가 확인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E7-4 비자에서 D10-1으로 갈 때는 점수제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건데 점수제 적용으로 80점이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어요. 80점이 되면 맥스로 2년까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자, 구독자가 11,400명이고 12,000명이 10월 달에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고요. 합격의 배박은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1월, 올해 4월 됐었는데 지금 올해 12월 달에 또 행정사 국가적 시험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1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에서 D10-1 최대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2년까지 가능하다.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esignkorea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